뭐 변화, 뭐 특이점이 있나요? 네, 일단 장 초반 개인만이 매수하던 시장에서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기관 매수로 전환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일 막판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을 매수하면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오늘도 장 중반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의 매수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한국전력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 8월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끄지 못하고 잠든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면서 둘째 주에는 최대 수요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투심이 몰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반도체부터 2차 전지 등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가운데 삼성 SDI 오늘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 동향 함께 보시면 역시나 한국전력 함께 담아가면서 2차 전지 삼성 SDI는 어제 오늘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조금 전 언급했던 에코프로 BM과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오늘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 포트의 동시 1위 종목으로 급부상한 한국전력 방향성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자, 수급을 풀어주실 분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전체적으로는 개장 후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를 사고 있고 뭐 코스닥은 다들 그냥 지켜보는 정도. 뭐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는 코스닥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코스피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도. 네. 네, 그 중에 이제 좀 사는 거는 한국전력. 한국전력을 왜 사나? 에어컨 많이 틀어서 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에어컨을 많이 틀면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행 정부에서는 인상을 좀 늦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전력이 지금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도 뭐 중국이 이제 사실 덤핑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 관세가 지금 들어갔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뭐 풍력 발전소나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현지 수출이 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좀 잠깐 나왔다가 또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전력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뭐겠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력 수급이라는 데서의 이슈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인데, 일단 저는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그 동안에는 한국전력의 이제 몸값을 좀 잘 키워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팀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체코 수주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뭐 루마니아에도 지금 이제 계속 교섭을 하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한국전력이 이제 직접 가가지고 이제 원전 사업 관련해서 이제 협력 지원하겠다, MOU 체결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한국전력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좀 많이 몰렸다 그러면은 이제 끝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뭐 에너지 관련주들 갈 거 다 갔으니 이제 거의 막판에 오는 곳이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기료를 과연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확신이 좀 잘 없어요. 오히려 인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력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IT나 뭐 최근에 뭐 AI 생성형 AI가 커졌기 때문에 뭐 전력 수요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노후 원전 폐쇄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수급할 수 있는 전력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을 활용을 해서 전력을 수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팹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기를 우리가 아낄 수가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전기료 이슈가 만약에 이제 인상이 빨리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또 한 번 과감한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 계속 그러면 지금 한국전력을 계속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느냐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미국 원전 수요 관련해서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서 또 원전 사업 한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웨스팅하우스 누구 겁니까? 캐나다 회사 거예요. 웨스팅하우스의 51%는 브룩필드라고 하는 캐나다 이제 자산운용사가 지금 갖고 있고요. 나머지 49%는 카메코라고 해서 캐나다 우라늄 광산 기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정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도 사실상 이제 뭐 두산 엘리베이터가 체코 원전 뭐 수주에서 뭐 웨스팅하우스가 또 우리도 개평 좀 주십시오, 우리도 뭐 좀 나눠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결국 선거였던 이유가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 있는 제조사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제품 수출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미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APR 1400 모델이랑 1200 모델은 너무 다른 얘기죠. 그리고 컨버전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컨버전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웨스팅하우스 인수되기 전에 두산 엘리베이터가 이 기술을 확보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을 확보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전력이 가져가는 모멘텀은 거의 대부분이 원전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의 이 주가 상승을 설명하는 건 원전이다. 네. 예. 나사도 달에도 원전 짓는다 그러는데 뭐 한국전력이 같이 가지는 않을 거고. 자, 셀트리온 시총이 4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예. 한국전력이 26조 원대요. 셀트리온 팔면은 한국전력 사고도 14조 원 남거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셀트리온 팔고 한국전력 사지. 그래요? 지금 사고 싶으신가요? 지금 가격? 네. 사실 이게 이제 정권 색채, 이게 국영 기업이 참 어사무사한 게 있죠. 정권에 바뀔 때마다 이게 자꾸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물가 때문에 전력값을 그러니까 계속 눌러놓는다. 네. 전기료를. 그거는 시장 논리에는 항상 맞지는 않고 올리지 않으니 또 반발 심리 때문에 뭐 이렇다는데 결국은 풀어야 되는 숙제죠. 근데 이제 민주당 정부 들어서 합리성을 띠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복잡하니까. 저는 일단 외국인이 수급만 보더라도 그냥 매일 사고 있잖아요. 뭐 하루 정도 매도하고 또 사고 거의 언제 팔았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매일 사고 있는데 뭐 외국인과 함께 결을 같이 해서 안정적으로 상승을 원한다라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희 성향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해서 그래도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원전일지 몰라도 오늘의 급등의 이슈는 전기료고 에어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재료는 뭐 올라가면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항상 그렇다 치고 김덕호 저 대표가 보는 한전에 대한 한국전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이슈는 결국은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그럼 이제 한국전력만 볼 것이 아니라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한전 KPS 여기를 또 수급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사실 이제 뭐 기승전 한국전력으로 모든 수혜가 다 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원전 착공을 한다 하면은 이제 한전 기술 쪽이 좀 이렇게 수급이 많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관리 용역 면에서 매출이 회복이 된다 혹은 뭐 실적이 좀 강화된다면은 이제 한전 KPS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주가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한전 기술이라든가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이슈 자체보다도 전기료 이상대 과거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원전도 생각해 보니까 신재생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괜히 탈원전 해가지고 전기료만 부담된 거 아니냐, 결국 또 못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적자 얘기 나온다 이런 이슈가 나왔던 게 지난 2022년도부터 해서 21, 22, 23, 24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24년도부터 해서 체코 원전 수주되면서 그때는 어디가 먼저 움직였냐? 당연히 두산 엘리베이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전 모듈 자체가 이제 먼저 완성이 되는데 원자로 모듈 자체가 먼저 실적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뭐 설치를 하든 관리를 하든 매출이 나온다라는 기점이었는데 결국 이제 한전 사업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연중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 25일 날이 이제 사실은 뭐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여기에 지금 수급이 한국전력만큼은 빠르게 지금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신용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존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계속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계속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산다. 이거는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뭐 공기업이라는 입장이 또 굉장히 또 크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가 어떤 자금을 조성하거나 추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커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그 원전 쪽이 그렇게 확대가 빨리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 정부 입장에서는 뭐 태양광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뭐 풍력 이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전력 산업에서 수요가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한국전력을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일단 수급상으로 보나 아니면 이제 신용 현황이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나 매수를 해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한국전력을 매수를 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또 전기료 인상 여부가 안 됐다. 그러면은 공격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역사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손절가를 이제 구간별로 내가 만약에 전기료가 몇 % 이상의 인상이 안 됐다. 혹은 이제 뭐 향후 1년 동안 동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차익 매물이 얼마 정도 나왔을 때는 이때는 비중을 뭐 8%, 5%씩 내가 빼겠다라는 구간별 손절가는 잡고 들어가셔야지 저는 한국전력의 매수를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도 아무리 보일러를 다 끄고 제 방만 켜도 전기세랑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진짜 춥게 잤고 이번에도 그래요. 네. 아무리 더워도 저 선풍기만 켜고 에어컨 최대한 안 틀거든요. 전기세가 너무 비싼데 전기세도 안 올리면 좋겠고요. 한전은 네. 그래서 그냥 안 오르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죠. 자, 일반 투자자의 생각과 그다음에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김유정 아나운서의 얘기는 공감은 돼요. 근데 네. 자본시장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국전력의 외국인 지분율은 맥스 법으로는 40%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제 20%예요. 네. 많이 며칠 꾸준히 사고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도 20%예요. 그러면 40%까지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면 난 늘려요. 그래요. 늘려서 상법 개정을 했잖아요. 네. 주주의 목소리를 더 높인다고 했어. 그러면 주주의 권한으로서 전기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상폐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나는 더 살 것 같아. 거기에 한전 KPS와 한전 기술은 외국인 지분율이 법적으로는 100% 다 살 수 있거든. 네. 근데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단 한전 사고, 한전 KPS, 한전 기술도 막 사고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는 거지. 여기 뭐 뒤에 원전을 가든 말든.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다. 그럼 지금도 반밖에 안 샀으면 연말까지 좀 끌고 가볼까요? 더 살 수 있어요. 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네. 그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맛집을 찾아와서 왔어요. 근데 여기 메뉴가 뭐 있지? 막 근데 냉면가 얘기했어요. 에너지 맛집인 줄 알고 왔는데 네. 한국전력 안 팔아. 해버리면 나가는 거지 또.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정해야 된다니까. 자, 하여튼 참 답답해가지고 수급을 외국인들이 뭐 전기료 인상 뭐 단순히 이것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복잡한 산식이 있어. 이자율, 뭐 환율 다 생각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꼼수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냥 사는 건 아니고 미쳤다고 여기 물리려고 사나? 그렇죠. 일단 뭐 환율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증산을 합의를 했죠.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를 하고 있는 뭐 저유가 정책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셰일가스 가격을 이제 마진율을 대비를 했을 때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지나치게 증산을 한다. 이거는 중동과 미국이 한번 또 붙게 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베팅을 해본다라면은 한국전력 역시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진율의 부분을 봐야 될 것이고.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IT 강국이다 보니까 전기료 인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산업부터 해서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앞서서 이제 김윤성 아나운서께서 이제 전기료 부담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가스라이팅 당했던 3대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선풍기 틀고 하면은 죽는다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기 사용료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쓴다. 1인당 전기 소비량이 너무 많다 얘기를 했는데 이 세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은 가정용 전기랑 공업용 산업용 전기를 합쳐서 1인당으로 그냥 n분의 1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인당 전기 사용 소비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에어컨 집 여름에 덥다고 해서 참는 것보다도 컴퓨터 끄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 지금 작업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이 전력이 에어컨 쓰는 것보다 사실 전력 소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지금 전력 인상 수요보다는 일단 아직까지는 한국전력은 계속 원전 관련주로 지금 매수를 한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변동에 대비를 한다라면은 일단 전기료 인상이 거절됐을 때 차익 매물 나오는 점만 대비하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손 들고 발언하는 거야. 의견을 바꿔도 될까요? 맘대로 하세요. 아니,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또 말려 들어갔어. 연말까지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게 오늘 진짜 설득이 됐어요. 네. 한전은 전기 파는 회사잖아요. 네. 전기를 한전 전기를 사와가지고 파는 회사인데 한전의 최고가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얼마일까요? 알려주세요. 네. 6만 원? 6만 원 정도 되네요. 네. 7만 원인가 6만 원인가. 하여튼 6만 원이네요. 네. 네. 그게 2016년도니까 뭐 한 10년 전에. 뭐 그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라고 김덕호 대표가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아닌가? 목표가 얼마로 보실까요? 저는 일단 투자 전략은 그래서 한전은 어떻게? 그렇죠. 일단 매수는 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연내 목표가를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좀 단기 조정이 나온다더라도 45,000원 선을 일단 잡고 가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외인 기관들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샀다 보니까 사실 진출을 해서 우리가 잡기에는 우리가 사실상 놓친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마냥 놓칠 것이냐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45,0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올해 만약에 45,000원 선을 돌파하는데 만약에 3분기 내에 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때는 43,000원 선 손절 잡고 익절을 잡고 잠시 이탈하셨다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안을 드린다면 일단 익절 내지는 뭐 손절 가격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겠다. 저는 일단 39,000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히려 하단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오더라도 우리가 빨리 이때가 되면은 기술적으로 비중 축소 혹은 이제 뭐 매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오히려 한국전력을 비롯한 많은 종목들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아직도 늦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급 풀어봤고요. 오늘 한국전력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김유정 아나운서 함께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